복습하려면 진짜 더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빨리 하고 끝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생산 요소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공급자가 되는 것이 생산물 시장이고 수요자가 되는 것이 생산 요소 시장이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 수요만 이제 가변하는 거고 캐피털은 고정이 되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말하는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산물 시장이든 생산 요소 시장이든 각각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으로 나뉠 거고,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4개가 생기겠죠.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뭐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뭐 생산물 시장이 공급 독점일 때,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생산물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수요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생 수요라고 부르고 있고, 앞에서 배웠던 생산물 수요 시장에서는 MR이랑 MC가 같아지는 부분에서 이윤 극대화가 일어났듯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MRPL과 MFCL이 같아지는 곳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RPL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수입 크기이고, MFCL은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VMPL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생산물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값을 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완전 경쟁일 때는 VMPL과 MRPL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 시장의 균형은 P랑 MR이랑 같을 때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독점의 경우에는 가격이 이 이윤 극대화 지점보다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독점의 경우에는 얘가 조금 더 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계 요소 비용인데요. 추가 생산물을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평균 고정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업이 인식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면은 빵집에서 빵 굽는 기계가 3대고 제빵사가 5명에서 6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1000개에서 1300개를 생산하게 됐고, 추가적인 생산물은 300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빵을 10,000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300만 원 더 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면은 MRPL이 이거랑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독점 시장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이 MRPL이 더 작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소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비용은 기업이 사람을 뽑는 데 쓴 돈을 의미하고, 총 요소 비용은 임금 곱하기 노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L로 나누게 된 경우에는 임금이 평균 요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공급 곡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계 요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얘를 미분하면 되겠고, 마지널 픽스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비용과 절편을 갖고 기울기는 2배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에버리지 픽스 코스트라고 했을 때 이게 마지널 픽스 코스트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울기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이 공급자인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 경쟁일 때는 시장에서 이미 수요와 공급이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에게는 수요가 그대로 꽂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공급을 하는 상황에서 시장에 의해서 수요가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독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수요를 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생산하면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고, 적게 생산하면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잘 안 되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요소시장에서도 요소시장의 경우에는 노동의 공급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노동을 수요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고용하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독점 파트를 제가 소홀히 공부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거 두 개가 같고, 독점의 시장에서는 얘보다 얘가 더 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비슷한 논리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공급 곡선이 이렇게 추가 곡선이랑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2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게 지금 이렇게 본 네 가지가 뭐냐면요, 여기 앞에서 맨 처음에 뵀던 이 네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2 곱하기 2니까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오죠. 그래서 4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랑 3번 둘 다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MFCL이가 MRPL이 이윤 극대화점이죠. 여기가 이윤 극대화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의 경우에는 VMPL 이랑 AFC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둘 다 겹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윤 극대화점이 실제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쟁 요소 시장이지만 공급을 독점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공급을 독점으로 한다는 거는 이렇게 S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다시 완전 경쟁 요소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독점 생산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MRPL과 그 MFCL이 만나는 이 점이 이윤 극대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곳이 여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시